저도 사실은 뭐 태어나긴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어릴 때 부산으로 이제 이주를 했기 때문에 저는 대구 사투리, 부산 사투리가 약간 섞여 있는 그런 건데. 저는 표준어 쓰는데 왜 그러십니까? 표준어 쓰세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네. 근데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예. 보니까 이게 좋은 패널들, 훌륭한 패널들 많이 출연하시던데요. 예, 예. 그죠? 네, 저도 뭐 영광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저도 이제 이렇게 바깥에서 유튜브로 이영붕 TV를 보다가 예. 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직접 보니까 저도 반갑고 영광이죠. 제 재난길이 뭐라고?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학원 강의할 때도 인기도 있어 봤잖아요. 예. 저도 밑바닥 생활도 좀 했거든요. 예. 경영 실패해가지고 또 가난하게 자랐고. 예.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면 좀 뜨면은 요즘 이제 또 좀 유명해지잖아요. 하니까 사람들 이제 명함도 막 많이 주고 이러잖아요. 예. 근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기라는 건 바람하고 똑같아가지고 훅 왔다 훅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뭐 인기 좀 있다고 해서 내가 뭐 내는데 우쭐을 대고 그것도 싫고요. 예. 좀 힘들고 바닥에 있어도 너무 기죽지 말고 뭐 언제나 뭐 그냥 언제나 한결같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 와서 뭐 와 전한길 뭐 이름 하다 해도 뭐 그러니 생각하지. 그 때문에 제가 뭐 이런 거 저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제가 갑질한 인간이거든요. 강선우 하면 갑질 아닙니까? 갑질하면 강선우. 그것도 여가부 장관 이제 당연히 사퇴했던데요. 사퇴를 넘어가지고 국회의원도 그만둬야 돼요. 맞습니다. 안 그래요? 그런 맞습니다. 보장은 갑질하고 그런 맞습니다. 인간이 먼저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뭐 제가 우리 전한길 시험하고 좀 이 보면은 이 철학적인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인생은 제 일본말로 대꾸받고 한국말로 울퉁불퉁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죠. 영어로 하면 ups and down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잘난 척하면 안 되고 꼬라박을 때는 좌절하지 말고.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전체를 보면 평균을 내보면 비슷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한길 쌤, 이 참 경영자이시고 또 사업에 조금 힘든 경우도 있었고 또 대박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길게 보면 평균값은 수렴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진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평소처럼 아무 일 없었던 네, 것처럼. 맞습니다. 자,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 전한길 쌤이 이 뉴스에 완전히 중심에 서가지고 전화 많이 안 받아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뭐 저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정치에 관해서 논하거나 네. 이런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냥 공무원 강의가 내 그냥 천직이라 생각하고 그냥 시간 나면 골프 치고 일타 강사지 않습니까? 네. 좀 여유롭게 인기도 있고 돈도 벌고 그냥 이제 내 삶은 이렇게 웰빙으로 가는구나 생각했죠. 근데 갑자기 뭐 지금 제 의지와 무관하게 아스팔트에 나오게 되고 제 의지와 무관하게 요즘부터 국민의힘 뭐 그죠 당 대표도 뭐 이런 이야기 막 하더라고요. 저보고 당 대표 나가라 뭐 이런 이야기 막 하던데. 나갈 겁니까? 아니요, 저는요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저는 이렇게 낮은 곳에 있는 게 평당원 국힘당원 가입했지 않습니까? 예, 예. 국힘당원 가입했고 평당원으로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선관위 국힘 안에 선거 관리하지 않습니까? 황우여 분께서 담당하잖아요. 예, 예. 왜냐면 오세훈 때도 그렇고 김문수 때도 그렇고 이래 당 대표 나가려면은 책임 당원 되려면 3개월이 돼야 되거든요. 네, 가입하고 3개월. 제가 예. 6월 8일날 가입했으니까 안 되잖아요. 예. 당 대표 자격이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당헌 당규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선거 규칙만 바꾸면 나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그럴 아직은 근데요 좀 열받아요. 왜냐하면은 내 평당원으로 해가 당원끼리 뭉쳐가지고 예. 우리 당 대표도 우리가 원하는 당 대표 뽑고 우리가 원하는 최고위원 하자 이랬잖아요. 예. 이 민주주의지 이거 상향식 아닙니까? 당원들이 원하는 거.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요즘 위에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영 마음에 좀 안 들어요. 지금 국힘당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네. 사실 별로 이 현실 정치에 좀 관여를 안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보면 국힘당이 보면은 당대표 뽑을 때나 뭐 원내대표 뽑을 때나 네. 이런 거 보면은 배지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쑥쑥쑥쑥 해가지고 말이죠. 밑바닥 민심을 전혀 반영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하고 몸이 분리된 채로. 맞습니다. 그죠? 네. 상대적으로 좀 민주당이나 뭐 진보당이나 보면 당원들이 다 100% 뽑고. 일어나돼 있죠. 그죠? 예. 이런 점은 좀
국힘이 고쳐야 개선해야 되죠. 지금 현재 지지율이 17%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사실은 국힘은요 책임을 좀 져야 되죠. 예를 들면 뭐 대통령 탄핵 모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모셨다기보다는 국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었는데 여권 당으로서 대통령을 못 지켰잖아요. 그리고 대선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지율은 17%잖아요. 따라서 국힘 안에 있는 그 의원들은 국힘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 단 한마디도 할 말이 없어요. 그 누가 그렇게 17% 만들었어요? 저거들이 했잖아. 그러면 반성할 줄 알아야 되고 바깥에 있는 국민들한테 귀를 기울여야 될 건데 거꾸로 쥐가 똥 사놓고 쥐가 잘못해놓고 전환길이가 평당원인데 전환길 보고 뭐라 하고 이런 것은 저는 잘못됐다 생각하고 좀 빨리 민주당처럼 우리도 상향식으로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과 민심을 반영한 국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위에 보면은 헛소리 삑삑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저 1월 달에 네. 윤석열 대통령 1월 15일 날 서울구치소 구금되고 뭐 난리가 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율도 뭐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52% 뚫어버리고 그렇죠. 50%가 동반 상승에서 국힘당 지지율도 40몇 프로 간 거 49% 아닙니까? 까지 갔죠. 네. 자 그럼 그때는 뭐 중도 확장이나 뭐 그걸 해서 지지율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그럼 17%까지 떨어지면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죠. 책임질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전환길제 같은 사람 뭐 극우라면서 뭐 극우가 된다 극우가 대한민국에. 근데 그거라고요. 저보고 안 그래도 국힘 의원들이 뭐 예를 들면은 윤희수 혁신위원장도 거구라 그러고 안철수도 전환기를 거구라 그러고 어제 이제 당 그 대표 출마는 안 하겠다 한 도망갔죠. 빤스런 했죠. 뭐 지가 안 될 상하니까 나간 거 아니에요. 뭐 딴 데 가서 뭐 헛소리 이야기 하던데 한동훈은 지가 안 될 것 같으면 나오겠지. 안 될 그래요? 것 같으면 나오지. 그래서 한동훈도 거구라 그러고 김용태도 전환기를 거구라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요 국회의원을 하기 전에 국어 공부를 먼저 좀 해야 돼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거구가 뭐지?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윤희숙이나 안철수나 한동훈이나 김용태나 이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구가 뭐고? 국어 공부 좀 해라. 거구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폭력성을 동반해요. 극단적인 이래 집단을 이루어서 폭력성을 동반해서 상대방을 믿잖아요. 괴롭히는 예를 들면 히틀러 나치즘 그게 바로 대표적 거구예요. 왜? 인종차별을 통해 유대인들 집단으로 학살하잖아요. 그게 극우예요. 미국의 KKK 이런 게 있잖아요. 백인 우월주의. 흑인에 대해서 인종차별하고 폭력성을 동반하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그 전체주의, 군국주의 있죠. 군국주의. 그게 극우예요. 그렇지. 그래서 다 같이 일본 천황 만세 해가지고 막 조선인들도 중국인들 학살했지 않습니까? 그게 극우예요. 폭력성과 또는 이런 걸 동반하잖아요. 인종차별, 뭐 차별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전환길은 지금까지 제가 했던 수천, 수만 가지 유튜브 영상이든 간에 한 번도 폭력을 조장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뭐 인종차별이나 또는 뭐 세대별 차별이나 여성차별 이런 거 말한 적이 없죠. 그거는 그래도 전환기를 거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알면서도 거짓말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시류에 따라서 자기들이 경계해야 될 대상이니까 거구에서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아니 싶거든요. 우리 전환길 쌤은 이 마스크 자체가 너무 평화로운 사람 아닙니까? 네, 하여튼 거구에 대해서 그래서 언론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과거에 좌파들이 저는 공격하고 싶을 때 프레임 씌울 때 거구라고 해버려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좀 약간 동떨어진 사람으로 이렇게 제외하기 위해서 거구라고 하는데 좌파 언론들과 민주당이 그런 이야기 하니까 지금 윤희숙이나 안철수나 김용태나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민주당하고 똑같은 목소리 내잖아요. 그러면 이 윤희숙, 뭐 한동훈이, 네. 김용태, 안철수, 조경태 이런 사람은 그럼 성향이 뭐예요? 그 사람도 아무 영혼도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요, 정치는 그나마 정치라는 것은 네. 적어도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어요. 자, 전환길이 막 정치인이라 하더라고 어제 보니까요. 어제 주진우가 전환길이 이제 정치인이라는데 제가 어쨌든 뭐 정치나 치고 예. 정치라는 것은 언제나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고 예. 정당도 그렇거든요. 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면은 그 당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환길은
일관되거든요. 언제나 한미 동맹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정치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중국식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체제, 그리고 복지도 똑같은 복지 나눠주는 게 아니고 약자에 대한 배려, 선별적 복지, 그리고 가정과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인권, 법치, 공정, 상식 이런 가치를 중시하거든요. 예. 언제나 일관돼. 이게 뭐냐? 금방 말씀드린 게 바로 보수주의예요. 그 전환길은 이런 가치를 추구한 다음에 적어도 내 가치를 추구하고 이런 걸 표방하고,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저는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지지를 얻으면은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리고 정당으로서 어떤 집권 정당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고 바로 그게 가치를 추구하는 건데, 예. 조금 전에 물었지 않습니까? 예. 도대체 안철수나 윤희숙이나 조경태나 한동훈 이런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요 정치를 모르는 것 같아. 다시 공부해야 돼. 그리고 극우에 대해서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너무나 기본이 안 돼 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네. 민노총이 이제 데모하다가 그게 경찰과 막 극단적이죠. 두들겨 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환길은요. 우리 전환길은 지금까지 아스팔트에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지만은 제가 민노총처럼 예를 들면 쇠파이프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전국 농민연맹인가 거기서 축창 들고 트랙터 타고 경찰 위협하잖아요. 그런 것이 경기해야 될 폭력성이잖아요. 아까 말한 극우라는 것은 폭력성을 동반하거든요. 예, 예. 히틀러도 그랬고 일본 군국주의도 그랬고 예. 그다음에 백일 우월주의 총기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만 전환길은 폭력을 절대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게 폭력이에요. 그런데 왜 전환길을 극우라 하는지, 혹시나 이 방송을 안철수, 윤희숙 또는 조경태, 한동훈, 김용태 이런 사람들이 본다면은 반박 한번 해보라고. 내랑 같이 극우에 대해서 토론 한번 해보자고. 너무 기본이 덜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을 정치하면은 국민들이 헷갈려 하잖아요. 그들은 지금 시류에 따라가요.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민들의 50% 이상이 전환길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지 않습니까? 예, 예. 보수주의.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에 침묵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해서 시질이 낮아지니까 그들은 쓱 바뀌어가지고 민주당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어느 순간 그 아스팔트에서 애썼던 국민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은 모르고 오히려 등을 돌려 총질해야 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국민들이 볼 때 비판해야 되고 국민들로부터 이거는 외면받을 짓이다. 도대체 너희들 뭐하냐? 이게 정상이죠. 이게 보니까 한동훈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어제도 부산의 주진우 의원 같은 네, 게 출마 선언하면서 네. 역사 단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우리 또 전환길 쌤이 역사 일타 강사 아니십니까? 그 E.H. 가의 말에 따르면은 역사란 것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상호작용이다. 맞습니다. 아니, 아버지 할배 호적을 팔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역사 단절하면서 주장을 하는데 서울구치소 면회는 한번 갔는지 모르겠네. 원래 면회 신청해 놨는데 지금도 제가 어제도 김계리 변호사 대통령 변호인단 통해서 해놨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모스탄 대사가 오면서 갑자기 그 조원석 특검팀에서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은 가족과 변호인 외에 접견이 안 된다라고 해버렸어요. 예, 예. 그 있을 수 없는 인권 탄압이죠. 예. 왜냐하면 왜 접견이 안 되냐, 말이 되냐. 해서 지금 접견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역사에 대해서 단절해야 된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근데 주진우는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그 이영훈 대표님께서 정확히 지적했잖아요. 부모님 자식을 왜 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은 절연해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분명히 국힘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인물이에요. 왜요? 국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책임을 우리는 같이 가는 대신에 국민 여러분 이걸 끊어내는 게 아니고 똑같잖아요. 보수를 하면은 적어도 전환길이든 전두길이든 전삼길이든 간에 같이 뭉쳐서 민주당과 싸우고 이재명과 싸웁시다라는 게 정상이죠. 어느 순간 자기가 불리하니까 절연해야 된다고.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절연이 안 되죠.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을 배제시키자. 내란 세력이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침묵하다 지금은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거는 일관성도 없고 신념도 없는 주의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 아니, 싶어요. 한동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었으면은 법무장관을 어떻게 합니까?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당대표 출마까지 오는 그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20여 년 동안 업어주고 키워주고 닦아주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주진우도 마찬가지지.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용산의 법무비서관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안 됐으면 그 법무비서관 갈 수 있어요 주진우가. 없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불리해지니까 뭐 네. 역사 단절해야 된다. 이런 정치인들은 좀 이거 척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요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한동훈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금방 정확히 지적하셨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한동훈이라는 사람 어떻게 알아요? 예? 그냥 평검사에 그냥 검사하다가 끝났을 인물이잖아요. 그건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고 주진우도 뭐 주진우 이름을 군 배지도 달고도 그렇고 누구 덕분인데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잖아요. 사람이 개보다 못하죠 그런 인간들은. 왜냐하면 개는요 자기를 키워준 주인을 물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아합니까?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죠? 언제나. 그런데 이런 인간들은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 자신을 내려다봐요. 내가 주진우라는 이름이 여기까지 왔는 건 누구 덕분인가? 한동훈이라는 게 내가 그래 내가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당 대표까지 한 게 누구 덕분인가 스스로 돌아보면은 윤석열 이름 없으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몰라주는 존재들이에요. 맞습니다. 그 자신을 정체성에 대해 좀 알고 말을 해야지. 어느 순간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절연한다. 전부 다 배신자들이야.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한동훈 이름 석자 나오면 평생 따라다닐 겁니다. 한동훈 배신자, 한동훈 배신자. 주진우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경고해 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네. 스타트가 된 거 아닙니까? 사실상 지금 출마 선언한 사람이 뭐 김문수,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 네. 또 뭐 그 외 주진우까지. 뭐 또 이렇게 있는데 뭐 이 구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동훈이가 이제 출마 안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출마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저는 한동훈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동훈은 배신자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이 정치 그리고 국민들한테 눈에 어른거리는 자체가 2030 청년이나 미래 세대 볼 때 또는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보수의 발전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공공의 적입니다. 한동훈은. 왜냐하면은 저는 미래를 봅시다. 미래를 볼 때 한동훈은 언제나 민주당과 더 가까운 결단을 했어요. 국힘의 당론을 어겼거든요. 그건 해당 행위잖아요. 그렇죠. 국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했는데 그 한동훈은 이재명 손잡고 탄핵에 찬성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국힘은 당론에서 안 된다 반대했는데 한동훈은 또 민주당 손잡고 찬성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가만 보면은 이거는 위장 우파다. 위장 우파다. 국힘 안에 들어있는 민주당 프락치 첩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따라서 과거형이 아니라 앞으로 국민의힘과 우리 보수 우파들을 위해서 그 안에 있는 한동훈은 공공의 적이다. 국민의힘의 적이면서 내부 첩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한동훈은 당대표 불출마 선언이 아니고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인간이 양심이 있으면은 서울구치소 앞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 앞에 석고 대절을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 TV든 어디 안 나타나야 돼. 왜요? 독극물이야 보수파들의. 왜냐하면은 이재명도 그렇잖아요. 많은 범죄자를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국민들의 윤리성이 좀 헷갈릴 거야.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야 너희들 음주운전해도 돼. 너희들 사기쳐도 돼. 가족과는 상욕해도 네 대통령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려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한동훈도 똑같다는 거야. 한동훈이라는 존재가 있는 순간 야 너희들 배신해도 돼. 알았지? 너희들 키워주거나 돌보면서 얼마든지 배신해도 돼. 그래도 장관 될 수 있고 TV에 나올 수 있어. 이게 올바른 교육이냐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한동훈에 대해서는 진짜 자기는 뭐 어쨌든 뭐 명분은 핑계 대더라고. 왜 불출마하느냐 하니까 뭐라 했죠? 극우연대. 극우연대 경계한다. 어. 야 한동훈 니가 그러니까 니는 안 되는 거야. 니는 싸워야 될 대상이 민주당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국힘이면 이재명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독재. 근데 또 총구리를 반대돼가지고 우리를 내부 총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극우는 무슨 극우야? 최남기한테 극우라고 말하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부정선거 이야기하니까 음모론자다. 야 한동훈 내가 용어 정리해줄게요. 한동훈은 지금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우리 수많은 부정선거든 부실관리든 간에 덮고 가자잖아요. 말하지 마라. 이건 부정선거 옹호론자야. 거꾸로 최남기는 지금까지 있었던 부정선거인지 선관위의 문제를 우리 깨부수고 척결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내년에 지방선거든 국회선거 잘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한동훈은 부정선거 옹호론자, 전환기는 부정선거 척결론자예요. 이게 무슨 음모론입니까? 저는
그래서 한동훈 씨가 이렇게 저는 다시는 우리 화면에 한동훈이라는 한자든 동자든 혼자 안 나타나길 바라고 빨리 정계 은퇴 선언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국민에게 그나마 용서를 구하는 일이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근데 싶어요. 저는 항상 이게 좀 궁금했어요. 왜 한동훈 같은 저런 세력이 네. 아니, 처음부터 그 민주당 가서 정치하지 왜 국힘당이 들어와서 저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위장 우파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한 딸들도 그게 한몫을 한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한 딸들에게도 이렇게 묻고 싶어요. 너희들이 한동훈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내가 존중한다. 그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개인의 취향이니까. 하지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저울 위에 달아봐라. 한동훈이 한 짓이 옳은지 그런지를. 금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옳지 않은 짓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 놔두지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옳지 않은 나쁘고 뭐 이런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한동훈에 대해서는 절대 지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요번에 우리 전한길 쌤이 대한민국 정치권에 완전히 폭탄을 터뜨렸는데 가령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지금 뭐 저도 전한길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구독자님들 한 10만 명이 그냥 국힘당 당원으로 입당을 해가지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바람을 일으켜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그게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나요? 아, 있죠. 조금만 이야기해 제가 주세요. 전한길이 국힘에 입당했는 것에 대해서 왜 저래 민감하게 받아들일까? 제 혼자만 가입하면은 별로 아무 생각 모른 체 하겠죠. 하지만 전한길은 율곡이가 그랬던 것처럼 현재 어려운 시기 아니냐. 국힘이 지지율이 더 낮아질 거거든요. 현재 17%잖아요. 예. 그 말은 83% 국민들은 국힘을 버렸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국힘을 어떻게 살려낼까 고민하다가 내 혼자만 아니라 원래는 창당생활 했거든요. 창당생활 했는데 지금도 창당하려고 뭐 생각했죠. 근데 힘든 이유가 진단해 보니까 창당하게 되면 첫 번째 지금 뭐 제가 핫해진 것도 국힘에 가입했기 때문에 언론에 비춰지는 거예요. 예. 창당하게 되면은 언론에서 비춰주질 않아요. 아하.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자유통일당이나 우리공화당이나 그처럼 외면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과연 창당해서 몇 명 후보를 내고 몇 명 당선시킬까 생각해보니까 너무 시일이 급박해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국민의힘은 지금은 17%지만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처럼 국힘도 잘 나갈 때도 있고 찌그러질 때도 있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찌그러진 이거를 우리가 내가 들어가서 고치자. 고쳐 쓰자. 네, 고쳐 쓰자. 왜 그래도 수권 정당으로 보수파의 상징적인 당이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바꾸자. 그럼 혼자서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전한길 뉴스에 보수파들한테 같이 가입하자 그랬어요. 이거를 방송에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 듣고 국힘 탈당하려고 하다가 실망해서 국힘 뭐냐 하지만 탈당 안 하고 더 가입하지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가입했어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엄청나고 제가 이틀 전에요. 책임당원 협의회 만났거든요. 그 책임당원 협의회 만났다 4만 5천이 있어요. 예. 책임당원. 예. 그분들과 같이 가겠다 그랬거든요. 앞으로 더 모을 겁니다. 그 책임당원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우리가 당의 주체 아니냐 해서 그러니까 이제 수십만 명, 저는 10만, 20만 넘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영풍 TV도 지금 구독자 몇 명이죠? 지금 29만 30만. 좋습니다. 이영풍 TV의 구독자님,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저는 한쪽을 강조하지는 않고요. 국힘 당원에 가입하십시오. 월 1,000원이면 바로 가입이 돼 책임 당원이 될 수 있었거든요. 네이버에 가서 국민의힘 입당 이렇게 하면요 떠요. 그래서 주소, 폰번호, 이름, 실명 확인하면 바로 가입이 돼요. 월 1,000원만 내면 그렇죠. 우리가 들어가서 국힘을 들었다 놨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국힘의 책임 당원이 80만 명이거든요. 많이 잡았어. 요 지금 한 30만 명 들어가면은 110만 되잖아요. 이러니까 뭉치면은 국민의힘에 있잖아요. 저 위에서 지금 배지 달고 잘난 척 하는 거 다 몰아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당대표, 우리가 원하는 최고위원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또 정당의 특징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이영풍 TV의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국민의힘 민주당 가서 민주당 가고 알겠죠? 그래서 다 가입해가지고 우리가 국힘 바꿔가자. 저는 이렇게 하니까 국힘에서 위에 당 지도부에서 또 금배지 단 사람들이 전한길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최대의 지금 마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기존에 정치하던 사람들이 여의도 문법으로 보는 것 같은데 사실 정당이라는 것이 당원들이 막 활발하게 활동해가지고 맞습니다.
누구 좋은 사람 추천하고 또 그 사람을 지지하고 네. 그 사람을 뭐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또 만들어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민주정당이죠. 그렇죠. 그게 정당의 목적이죠, 사실은. 그래서 당원들이 살아있다잖아요. 막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우리가 뭐 하자. 이게 살아있는 정당이에요. 당원 가입해놓고 나는데 신경 안 쓰면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끼어있는, 그 제가 그냥 이런 말을 썼거든요. 현재 이재명 정권 탄생 1등 공신이 사실 개딸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막무가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개딸이라는 표현을 쓰기 싫지만 우파에 우리가 개딸 이런 거 만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법과 상식과 공정을 지키는 그런 단체로서 뭉쳐가지고 국힘에서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국힘의 지도부들 또는 국힘의 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민심 밑바닥 민심을 극우라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목소리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자. 국힘을 혁신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책임 당원 협의회는 네. 그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전환기 쌤이 이미 있는 겁니다. 아, 이미 있는데 있다. 그분들도 이 뭐하냐 국힘 지도부에 대해서 17% 지지율 떨어진 게 누구 때문입니까? 전환길 때문입니까? 아니죠. 전환길은 국힘에 아직 아무 활동도 안 했잖아요. 그 지도부 현재 있는 국힘의 당원 의원들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임 당원 협의회 책당 협의라 하거든요. 예. 이 단체도 뭐하냐고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예, 그 예. 전환길이가 우리 당 책임 당원끼리 뭉치기도 하니까 오 바로 초청이 왔어요. 네. 그 기존에 있는 겁니다. 4만 5천 예, 명. 예. 또 다른 집단도 있더라고요. 예. 전부 다 같이 뭉치자고 저는 주장할 겁니다. 아, 그럼 이번 전당대회에 뭐 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직 그런 건 없죠? 현재는 관망하고 있죠. 예. 왜냐하면은 저는 기준은 확실하거든요. 예, 어떤 기준이죠? 김문수든 예. 뭐 또 그다음에 장동혁이든 주진우든 조경태든 그다음 안철수든 첫 번째 기준은 한동훈과 같이 간다. 저는 무조건 아웃입니다. 예. 그 후보 낙선운동을 펼칩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힘 안에 한동훈은 내부 첩자예요. 민주당 첩자라요. 왜 근거를 대봐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나 민주당 목소리 내잖아요. 예. 같은 당 안에 있는 전환기를 극우라 그러고 그게 민주당 목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은 그 세트 민주당 가든지. 그래서 저는 이 후보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나는 한동훈 세력과도 같이 간다. 이준석과도 같이 간다. 이런 것은 절대 저는 반대입니다. 국힘이 그는 국힘이 못 살아나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기준이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절연하겠다. 저도 아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도 같이 가야 되고 왜 어차피 국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잖아요. 같이 가야 돼요. 아까 부모 자식을 못 끊는 것처럼 이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윤희숙이 자꾸 뭐 있잖아 절연해야 돼. 이거 또 4명 찍어서 나가라 그랬잖아요. 윤희숙이가 혈치위원장이랍시고 그죠? 뭐 장동혁 나가라. 윤상현 그다음에 그 누구죠? 그 원내대표 송은석 네. 그 다음에 나경원 나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윤희숙은 빨리 혁신을 그만두고 나가야 돼요. 전혀 혁신이 안 되고 오히려 분열을 만들거든요. 아무튼 저는 금방 물었던 답변 요약하면은 전환기를 그만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전환기뿐만 아니라 우리 뭉쳐가지고 이영풍 TV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사람이 나무도 그렇잖아요. 나무 한 그루는 큰 힘이 없지만 나무가 모여지면 숲을 이루고 숲이 모이면 강산이 돼요.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뭉치면 돼요. 비록 평당원이지만 뭉치면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준이 한동훈과 같이 간다는 후보 있으면 저는 그 후보는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윤석열과 단절한다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가 누군지 뭉쳐서 저는 그 후보가 당대표 우리 민심을 반영하는 당대표라 생각하고 지지할 겁니다. 그런 어떤 당원들의 당심을 모아가지고 네. 어떤 정치가 이 보수파 정당 플랫폼의 가장 큰 국민의힘이 그런데 네. 어떤 정치를 구현하고 싶으세요? 지금은 야당이잖아요. 예. 여당일 때는 당정 협의해서 예. 그죠? 뭐 이렇게 나라 국정을 잘 운영해야 되잖아요. 여당이면은 예. 행정부와 함께. 하지만 지금 야당이잖아요. 야당은 뭐 해야 돼요? 싸워야지. 싸워야죠. 누구랑 잘하는 것을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180석 넘는 의석 가지고 과반 넘으니까 그냥 악법을 그냥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있을 때는 거부권 행사했지만 예.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쿵짝쿵짝해서 그냥 통과시키잖아요.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요? 국민에게 돌아가잖아요. 이런 걸 비판하고 이러면 안 된다. 단체가 107석 아닙니까? 지금 뭉쳐가지고 야 이건 아니다. 국민들께 호소하고 그 여론의 형성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반대하면은 민주당도 통과 못 시킨다고요. 이번에 강선우 갑질안 잘라냈잖아요. 그 다음에 이진숙 그 교육부 장관 후보 그거 바로
바로 그거죠.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재명도 눈치 보다가 강수는 임명은 했지만은 이거 여론이 이러다가 나까지도 위험하겠네. 그게 국민의 힘이에요. 그렇죠. 국민의 여론이고. 국민 여론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야당일 때 국민의 힘은 바로 그런 왜 우리끼리 싸우냐고 전환길이 돌아오지 말라 탈당시켜야 된다. 이게 말이 되냐고. 멍청한 것들이야 이거는.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전환길이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전체주의로 가는 독재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국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원영수 변호사님께 한번 이 질문을 해보죠. 지금 오늘 아침 그 조간신문을 쭉 이렇게 스크린에 보니까 김재원 전 비서실장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김문수 이제 후보라고 합시다. 대표 후보. 김문수 후보가 이 최근 뉴스의 중심에 있는 전환길 씨 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요 그 배경이 있나요? 아니요, 저도 어떤 내용으로 이거를 말씀하신 건지 저도 잘 조금 모르겠어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 김문수 후보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신 거는 그 뭐 우리 그 이영풍 기자님도 그때 계셨지만 출마 선언할 때 출마 선언할 때 기자들이 전환길 씨 입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런 질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도 옛날에 그 입당할 때 뭐 어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여기 입당해가지고 또 한 명의 정치인으로 잘 성장해 갔다. 그리고 전환길 씨도 오셔가지고 뭐 토론할 게 있으면 토론을 하고 그렇게 화합해가지고 진행할 문제라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김재원 실장의 인터뷰가 뭐 이게 같이 갈 수 없다? 요거는 좀 그때 김문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이 동아일보에 난 기사 내용만 보면 그런데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그 김문수 후보의 그 출마 선언에 보면 기자가 물었잖아요. 맞습니다. 앞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전환길 씨 입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랬더니 김문수 후보가 직접 아니 그 입당 절차와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뭐 당원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걸 왜 막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외에 뭐 전환길 씨에 대해서 추가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그와 뭐 다르게 해석될 어떤 저는 뭐 그 건덕지를 뭐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김재원 실장이 어떤 뭐 배경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 김문수 후보가 했던 워딩하고는 방향이 달라가지고 좀 의아스럽습니다. 굉장히. 근데 이제 이 그 김재원 실장의 멘트가 그 전환길 씨하고 같이 갈 수 없는 이유가 전환길 씨가 그 윤 어게인을 강하게 외치고 또 부정선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 신중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 후보 입장에서는 좀 같이 가기가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 같이 간다라는 표현이 그게 이 전환길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나 논쟁이나 이런 것 중에 저는 핵심이 대여투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 정부 잘못하는 거 때려 부수자. 잘못하는 거 지적하고 그리고 민주당 잘못하는 거 지적하고 저는 전환길 씨가 해왔던 일 중에 상당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대여투쟁을 많이 한 부분이거든요. 그 중에 윤 어게인도 있고 뭐 부정선거도 있는 거지. 근데 그 김문수 후보가 계속 이제 주장하시는 거는 대여투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는 범죄 정부다. 그 대여투쟁에 앞다퉈 나서야 되는 전사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사들을 뭐 이 사람은 이게 달라서 자르고 저 사람은 저게 달라서 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게 하나된 힘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당대표가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었을 때 민주당과 투쟁할 수 있을지 민주당을 상대로. 그런데 전환길 씨가 가진 그 전투력은 사실은 뭐 웬만한 국회의원보다 더 높아요. 민주당에 대한 그런 전투력이. 그런 각을 세우고 앞다퉈 나가지고 선봉에 나와서 싸울 수 있다 그러면 같이 못 갈 게 뭔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내부에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너는 된다 너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당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당원권이라는 거 피선거권이라는 걸 존중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새벽에 후보를 교체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김문수 후보 억울하다 제가 법정 가서 그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예. 누가 개인적으로 내가 분리해서 문제가 아니라 예. 당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조정하려 그러면 당원 당규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아니 그 당원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면 정치를 정당의 당원으로서 대부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러면 국민의 피선거권도 존중받지 못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사실 법원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인용 결정을 내려고 한 건데 그런 것처럼 이 전한길 씨가 입당을 했잖아요. 예. 전한길 씨가 입당을 했는데 전한길 씨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뭐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뭐 다른 피선거권이 또 있고 다른 하자가 없으면 입당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왜 이분에 대해서 윤리위가 소집이 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거기에 반대되는 분들은 그거를 토론으로 해가지고 공론의 장에서 서로 디베이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저는 이분의 입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절차를 갖췄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지금 입당이 예, 보류가 돼 있어요. 예. 사실 김계리 변호사도 법률자문위에서 위원을 했고 예. 나름 이제 당을 위해서도 애쓴 분이에요. 왜 이분이 보류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도 입당을 시키고 당원권을 부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김계리 변호사나 전한길 씨에 대해서 뭐 우리 당에 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거는 굉장히 파쇼적인 발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뭐 자기가 중도적이고 근사한 뭐 어떤 합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거를 그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그 남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파쇼적인 부분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게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그러면 윤리위원회 이런 데다가 예를 들자면 전한길 씨를 소환을 한다. 네. 그럼 뭔 조사를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중앙당 윤리 부위원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서울시당에서도 윤리위 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가지고 있는 윤리위적인 사안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한다.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한다. 뭐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뭐 그런 어떤 언론에 가지고 있는 생리를 이해하겠지만 저는 언론이 우리 당 잘 되라고 비판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언론이 자기 기사 쓸 게 필요하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론이 비판하면 언론의 비판은 그런 차원의 문제구나를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당의 운영이란 게 언론의 비판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거는 당원권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아니 피선거권 뭐 언론에서 비판한다 그래서 아무 국민의 피선거권을 마음대로 박탈하면 됩니까? 재판을 거치지도 않고 무슨 어떤 그런 사법 시스템도 없이 마찬가지예요. 언론에서 비판한다 그래서 누가 뭐 신원소리 했다 그래서 그 누군가의 그런 당원권을 함부로 박탈하거나 제한하거나 그러면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유라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 사유재산권. 예. 그 두 개가 최소한 보장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가 정치적인 식견이나 이런 것들도 와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마치 뭐 대단하게 뭐 이상한 것처럼 그러면 일단 와서 공론의 장에서 이 정당이라는 이 카테고리 속에서 토론해가지고 질 것 같냐고요. 아니 왜 입당하려는 사람을 막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를 못 하겠어. 아니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예. 소위 말해서 센 사람이 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센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된 정당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와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어보고 뭐가 다르다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 나빠. 지금 우리 그 국민의힘의 어떤 아주 고질적인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이 민주주의, 특히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소양이 없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허. 그런 분들이 그런 무슨 당원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우습게 알다 보니까
당원권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그 제한이나 이런 것도 쉽게 제한할 수 있다고 쉽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뽑은 당원들이 뽑은 후보도 교체하고 예, 예. 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당이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 민주당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네, 예. 이 국민의힘에 있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세력이겠죠. 일단 당에 들어와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민주당을 상대로 또는 이재명 정권을 상대로 세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아주 곤란하거나 당혹스럽다. 피곤하다. 이런 세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주당 욕을 하지만 대여투쟁 해야 되잖아요. 민주당의 정당 운영을 한번 보자고. 민주당이 지금 그 200석에 달하는 의석과 대통령이라는 자리까지 다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잖아요. 민주당이 우리보다 강하게 된 배경이 뭐냐고요. 그 배경이라는 게 싸울 줄 아는 전사를 다 목 쳤습니까 민주당이? 그렇지 않아요. 정청래 1등하는 거 보세요. 맞아요. 정청래야말로 최선봉에 우리는 그 정청래가 밉상이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막 불만이지만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민주당은 그런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고 키우는 분위기예요. 개딸들 지금 좋아서 난리 났잖아요. 아니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우리보다 약합니까? 저런 사람 당대표 만들어서 약해졌어요? 아니잖아요. 계속 그런 어떤 그 전쟁이라는 게 동지들끼리 힘을 뭉쳐가지고 싸우는 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라는 건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아니 싸우지 않고 뭐 건사하게 앉아가지고 뭐 그 뭐야 공자를 맹자왈이 날 거면 그러면 학교를 가서 교수를 하든지 대창. 왜 와가지고 이 여의도판에 정당에 와가지고 그런 이상한 공자왈 맹자왈 같은 이야기를 하냐고요. 여기서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을 아니 해야 그러니까 되겠네. 국민의힘 그 배지 중에 소위 말해서 본업은 따로 있고 네. 뭐 교수할 수도 있고 뭐 변호사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데 우리 원영석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변호사 업무도 하지만 만약에 배지를 단다 이러면은 검투사로 나서서 대여투쟁을 아주 강경하게 할 수 있는 인재인데 그거는 우리 기자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여투쟁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떤 다른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런 자원들을 잘라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당의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된 게 무슨 품격 아니 싸움에서 질 품격 갖다 버려야지. 그 품격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 품격이라는 단어조차도 옛날에 보수당이 잘 나갈 때, 이 부자 몸조심해도 우리가 이길 때, 그럴 때나 필요한 게 품격이에요. 이거 멘트 좋다. 부자 몸조심해도 뭐 괜찮을 때는 품격을 강조해도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부자입니까? 우리가 민주당의 당세, 민주당의 전력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무슨 품격 아니 그런 거 갖다 버리라고요. 그런 소리 할 사람들은 그냥 이 정당의 메신저로 집으로 나가야 돼. 세우지 말고 다 그냥 뭐 딴 거 하시고 정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 보수당을 다 품격거리다가 다 망친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뭐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김문수 이제 후보 출사표를 던질 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세력에 대해서 반미 극좌 범죄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이거 아주 센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아니 지금 야당이 뭐 해야 됩니까? 야당은 대여 투쟁을 하는 거예요. 여권을 비판해야 됩니다. 근데 또 내가 사실은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윤희숙 그 혁신위 위원장 올리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책 전문 정당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야당이 정책 집행권이 있어요? 아니 무슨 정책 전문 정당이야.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책을 못 해가지고 이 꼬라지가 났냐고요. 아니잖아요. 정책 전문가들 그때도 지금도 항상 정책은 원래 민주당보다 더 잘해요. 정무 능력이 개판이라 가지고 이 꼬라지가 난 거라고요. 근데 정책 전문 정당으로 혁신을 하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할 말이 없으니까 그 말을 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딴 이야기 하긴 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라도 한마디 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정부가 부족하지 이러한 부분을 깊이 이해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면 몰라요. 그건 오케이인데 아니 그렇게 말도 해도 안 돼요.
정책이라는 거는 정책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여당의 문제예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대안이 있냐? 대안은 여당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다는 걸 비판해서 그 대통령과 여당의 잘못을 국민들이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정책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여권이 자신의 노선을 바꾸게 하고 대안을 만들게 하고 대안이 없다. 그러면 야 너가 가지고 있는 정권 우리한테 줘. 우리가 할게. 그렇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그 대여투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집중해야 되고 심지어 정청래도 마찬가지예요. 네. 정청래가 우리가 내란 세력의 위헌정당 해산하겠다고요. 네. 거기는 여당인데 그 소리 하니까 황당한 거지만 어떻게든 외부의 적과 싸우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 일관된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게 지금 당원들이 동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외부의 적과 싸우겠다. 이 외부의 적과 싸우는 데 있어가지고 여당과 싸우는 데 있어가지고 동의해서 참전할 거면 같이 가는 거고 동의해서 참전 못하겠다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당대표가 되고 나서 이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김문수 후보가 노선을 정리를 한 거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반미, 극좌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이렇게 딱 규정한 배경 같은 거 있을까요? 반미는 극좌. 뭐 반미 정권이죠. 내가 볼 때는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지도 못하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이에 한 30명 이상 만나고 있어요. 외국 정상을. 우리가 30번째도 못 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미 문화원 점거했던 김민석 같은 사람을 총리로 앉히고 그게 그냥 반미를 내세운 거 아닙니까? 낙인 찍히는 거죠. 예, 반미를 내세워놓고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하고 잘해보려고 그런다는 게 그거야말로 뭐 지금 유체이탈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그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적합도 네,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네, 네,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만 이렇게 보면 네, 김문수 후보가 1등으로 나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한동훈, 네, 또 장동혁, 예, 예, 나경원, 네. 안철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예, 예, 지금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초반에 이런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네, 네, 물론 이제 뭐 지난번 대선 득표율 41% 네, 뭐 예. 그거까지는 안 되지만 다른 후보들보다는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초반 대세론이 있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 김문수 후보가 선거 때 보여준 그런 이제 뭐 파팜이라고 하죠. 파도 미담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이 전당대회는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당원들도 김문수 후보를 그 전에 사실은 잘 모르신 분들이 많았어요. 한 10년간 야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2016년 대구에서 떨어지시고 낙선하시고 그런데 이번 이제 그 대선의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몰랐던 점을 또 알게 되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요. 지금 아마 새로운 후보들이 또 출마 선언 오늘 또 뭐 주진우 의원이 출마 선언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 이 전당대회의 후보군으로 진입하게 되면 그게 이런 좀 그 지지율 추이나 이런 게 약간씩 출렁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한동훈 후보가 뭐 출마를 할지 뭐 그런 요소들 그리고 뭐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합 집산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경원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여론조사는 이제 나경원 의원도 계시고, 근데 당원들께서 현명한 뭐 사람들이고 다 이 국민의힘의 당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치고 관여층이고 정치 고수들이세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어떤 이 주관이나 입장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그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갈 자기의 노선이나 이런 것들은 출마 선언문에 거의 다 나왔어요. 아 예. 예, 그래서 다 그 어떤 노선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또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게 100% 다 맞지는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이게 이제 뭐 결국 선거라는 게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상대평가하는 그 과정에서 또 어떻게 하면 당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혁신을 하면서도 그리고 대여투쟁이라는 그 야당의 본질적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당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전당대회 출마 당대표 후보로 네네.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일단 나경원 후보는 이제 불출마 불출마 선언을 했기 선언하셨어요. 때문에 예. 가령 탄핵 반대했던 예. 멤버는 김문수 후보하고 장동혁 후보 네, 이렇게 맞습니다. 남는 예, 거죠. 그죠? 한동훈, 안철수, 조경태는 탄핵 찬성판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동혁 후보가 좀 이렇게 치고 나올 것으로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그 젊으신 분이고 예. 어느 정도 초반에는 컨벤션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나중에 되면 쏠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1등, 2등 후보 사이의 싸움으로 이렇게 좀 흐름이 바뀝니다. 예. 초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나서시니까 그래서 장동혁 후보가 만약에 빠른 시간 내에 지금의 그런 어떤 추세보다 더 치고 나간다 그러면 어떤 흐름이 생길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어쨌든 2등권은 한동훈 후보가 지금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탄핵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한동훈 후보한테 이 당대표의 당권을 넘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분명히 가지고 그렇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어느 시점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그 1, 2등 후보로 쏠림이 바로 일어나거든요. 예. 그런 게 그 사이에는 이제 뭐 상당한 출렁거림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번에 이제 그 당론으로 네. 당원 투표 80%, 예. 그다음에 국민 여론 20%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왜 윤희숙 찾아가서 국민 여론조사 100%로 당대표 뽑아야 돼? 왜 그 주장을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뭐 물론 당선이 되시려고 나오는 거고, 예. 첫째,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자기의 위상을 갖춰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위상은 당심보다는 민심에서 위상을 갖춰야 돼요. 어허. 예를 들어 뭐 당원표에서는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 그 여론조사 민심표에서 예를 들어 한 2등 정도 한다. 예. 그러면 본인의 위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사실은 당원 여론조사 100%랄 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예. 그거는 정당 민주주의의 정식으로 반하는 행위고, 엄밀히 말하면 이런 말 하는 분이 윤리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뭐 윤희숙, 안철수 이런 분들이 아니 우리 당원들의 당원권을 박탈하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윤리위상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윤리위원장 해봐서 알아요. 네. 예. 근데 이런 말은 막 박수치고 있고 언론에서,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 당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그 당원표보다는 여론조사 20% 반영돼 있는 그 표에서 발생하는 순위, 그 순위가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의 위상을 유지시켜주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 네. 후보의 복심은 당대표 선출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당 내에서 자기의 어떤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프로파간다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거는 물론 선거라는 게 당선되려고 나오는 거긴 한데요. 예. 사실 왜 저 사람은 떨어질 건데 나오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근데 그게 뭐 당 선거든 아니면 뭐 공직 선거든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더 복잡한 전략은 이게 당선이 되지 않을 사람한테 더 전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선거 경험 역시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출마를 하면 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지지만 어느 정도 득표를 하면 내가 어떻게 되고 예. 뭐 그런 거죠. 어허. 그러니까 어쨌든 당대표 선거에 나오면 예를 들어 뭐 조금 젊은 분이 나오신다 그러면 저분 당대표급인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잖아요. 예. 그런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정무적인 어떤 전략이나 활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도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 여론조사 100%로 뽑자고 하는 게 좀 황당무계한 발언인데, 네.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뭐 민주당이나 뭐 진보당이나 뭐 조국당 거기는 어떻게 뽑습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30% 반영을 예. 해요. 예. 그리고 다른 당도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원래 민주당 또 훨씬 낮았다가 조금 높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 정당 구조가 좀 특이한데 예. 다른 나라에서는 정당의 대표를 여론조사로 뽑는 경우가 없어요. 어허. 그거를 반영하지 않아요. 예. 당연한 거예요. 그 당원들이 뽑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고 반장 선거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예. 다른 반 애가 와가지고 반장 선거에 그 뽑는다라는 게 그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투사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정당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유럽식 정당이 있고 예. 영미식 정당이 있어요. 예, 예. 유럽식 정당은 훨씬 강한 결사체거든요. 예. 무슨 말이냐면 유럽식 정당은 자기가 언론사도 소유하고 있고 어허. 수익 사업도 하고 수익사업도 하고. 예, 예, 예. 그래서 이 유럽의 이 정당들이 강한 결사체, 그러니까 동지적으로 훨씬 이 강한 조직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치 친위대를 이야기하는데 나치의 친위대가 독일 군대가 아니고 나치 당의 군대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당의 그리고 그 유럽은 과거 이제 그 자기가 어떤 무력으로 어떤 테러를 당할까봐 그런 어떤 자경단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 정도로 이런 강한 결사체가 있고 다만 영미식은 조금 명망가 위주, 뭐 영국에서 출발한 귀족 위주의 그런 그 명망가 위주의 약한 정당 형식을 띠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미식, 유럽식의 중간에. 근데 기본적으로 유럽은 당연히 당원들이 뽑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입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예. 당원이 아니더라도 신청해 가지고 일종의 당비 비슷한 걸 납부하고 당원 자격은 없지만 뽑는 그 투표권을 사요. 그러면서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아예 여론조사로 그냥 풀로 돌리는 이런 정당에선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결국 그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 네. 윤리위원회 해부에서 뭐 은행을 조사한다 뭐 이런 보도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은행에 문제가 있다,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문제가 있다 판단해서 당원권을 취소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거는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당의 운영이고 그러면 정당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 제가 볼 때는 워낙 여론에 뭐 비판이 있으니까 예. 임시적으로 윤리위가 다루는 척을 하는 것 같아요. 다루는 척 한다? 네, 근데 그것도 저는 정당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이건 맞고 이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원권이라는 걸 하찮게 보는 정당의 운영 구조는 어떤 경우에도 결속력이나 응집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으로 더 넣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논쟁은 논쟁으로서 공론의 장에서 디베이트를 하는 거죠. 우리 원영석 변호사님 같은 경우 이제 이 정당에 올해 관여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국 정치계를 좀 잘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이나 뭐 또는 진보당 또는 국민의힘 이렇게 비교를 해볼 경우에 당원들을 좀 존중해주는 그런 자세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예. 당원들을 우습게 알아요. 그래요? 예.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 당원들이 참여하는 그 폭이 넓거든요. 그리고 당원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 이러면 안 되는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운영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당원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언론은 무서워해요. 근데 민주당은 언론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당원은 그런데 무서워합니다. 그 차이군요. 네,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리고 뭐 저는 중도를 간다 이런 거는 필요하긴 한데 그걸 거꾸로 한번 생각을 우리가 자꾸 이 민주당을 뭐 비판은 하지만 민주당을 어떻게 하는지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민주당이 중도 가서 정권 잡았습니까? 민주당이 중도 노래 불러가지고 200석 차지하고 대통령 됐나요? 이재명이? 못 들어봤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자체를 안 해요, 저기는. 우리만 해요, 이 이상한 논쟁을. 그러니까 저쪽은 그렇게 안 하고 선거에 이기고 의석 차지하고 지금
그 대통령도 정권도 지금 교체를 했는데 예. 우리가 중도에 대한 논쟁이 궁극적으로 선거에 이기는 그러니까 정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존재하잖아요. 예. 선거에 이기기 위해 뭘 해야 될지를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의견이 있고 정책이 있고 신념이 있어도 예. 선거에서 지면 어떻게 그걸 관철시켜냐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는 걸 전제로 움직여야 되는데 민주당은 선거에서 계속 이기고 있어요. 이 10년 동안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그 한 번 빼고는 다 이기고 있어요. 민주당이 중도 이야기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민주당 그렇게 예.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중도를 이야기하기에 앞서가지고 선거에 이기는 게 뭐가 필요한가를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정당 조직이 이상한 그 클래스에 빠져 있는 거, 상투적인. 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하면 뭐 언론에서 근사하게 받아주니까. 그러면 언론에서 근사하게 받아주니까 나는 말한다고 나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뭐 해야 될지에 포커싱을 맞추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된 걸 언론에서 받아주면 그게 마치 진실한 것처럼 내가 그걸 믿어요. 예. 내가 날 속인다고요. 애초에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 허상이 많은데 일부 실제가 있다 그러더라도 실제로 그 전체는 대부분 비어있는 허상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당이 가져야 될 최고의 전략이나 전술적인 그런 영역에서 그걸 반영해 버린다고요. 이 허상을.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이겨? 어떻게 맨날 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매번 답답한데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저도 평소에 그 당 중진들이나 이런 분들을 비판을 많이 하는데 예. 왜냐하면 당이 이렇게 이꼬라지 난 것 중에 가장 큰 책임이 중진들이 있어요. 선수가 많이 있고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게 당이 운영이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누구나 보더라도 인정하는 그런 원로급 선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고 그런데 그거를 뭐 원로니까 앞에서는 존중한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그 사람 의견을 무시하죠. 그러면서 당을 운영하는 게 계속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그 전환길 씨가 예. 뭐 자기 유튜브 구독자 한 10만 명 네. 당원으로 들어갑니다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 기존에 당에 관여했던 그런 어떤 책임 있는 분들이 좀 긴장을 하나요? 반응이 있나요? 근데 뭐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 예. 긴장을 하는 건 같아요. 예. 근데 우리 전환길 씨가 가지고 있는 구독자나 이런 분들이 또 다른 뭐 유튜브 구독자하고 또 중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정당원이 아니었는데 당원으로 입당한다기보다는 또 당원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구호로서는 뭐 저는 하시는 거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모든 이 원칙적인 거는 아셔야 되는데 당원을 많이 입당시키겠다고 하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비판받아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 아니 정당에 그건 칭찬해 줘야 되는 거지. 그게 진짜 내가 정적이 뭐 입당 원서 받고 있다 그래도 그걸 비판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민주당이 전체 당원이 지금 한 250만 명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국민의힘 지금 80만 명 좀 되잖아요. 아니 내가 당원을 많이 입당시켜가지고 내 목소리를 키워보겠다. 그거는 정당인이 반드시 해야 되는 권리적 의무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에 비판받아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전환길 씨를 비판하는 일부의 사람들의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판할 건 비판하세요. 하지만 그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걸 비판을 하고 이상하게 풀어나가는 게 우리 당으로서의 모양새나 꼬라지나 원칙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아하. 자, 우리 이재명 그 대통령에 대한 쌍방울 불법 송금 사건 재판. 네. 재판부가 추후 지정 이러면서 이제 재판을 안 하겠다고 선언해 버렸는데 네. 하지만 다른 관계자들은 재판이 계속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뭐 대북 송금 사건이 가장 그 민감한 사건이거든요. 예. 이게 왜 민감하냐? 예. 이거는 그 국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유엔결의안 위반을 한 거고, 그렇죠. 유엔결의안을 위반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세계 각국이 일종의 그
국제 형사 사법 문제로 다룰 수가 있어요. 예, 누구라도.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범죄자가 이 국내에서 실제로는 형사 처벌을 받는 그런 게 대부분인데 이 유행결의안 위반만큼은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느냐 진행되지 않느냐가 그래서 국내 문제가 아닌 국제 문제였기 때문에 예. 어떻게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중지시킨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세계 각국이 신뢰할 수 있는가? 아하. 요 문제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뭐 솔직히 이야기라면 그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예를 들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직접 개입해 가지고 그 고송을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게 유사한 예가 푸틴 대통령이에요, 러시아. 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지금 그 협상을 할 때 예. 그 어디서 협상을 하냐면 우크라이나 전쟁과의 협상에서 터키하고 뭐 이런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하는데 예. 왜 그 글로 이게 움직이냐면 지금 그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 형사 범죄로 규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가면 이론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푸틴 대통령을 체포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그 움직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친러 성향의 국가에 가서 뭐 회담을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뭐 그 최소한 중립이 되거나 그거를 그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외교적으로 담보돼 있는 국가에서 예. 그거를 협상을 그래서 그 협상장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사법부를 국제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볼 거냐가 굉장히 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첨예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오판을 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이게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말고 네, 예.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어서 그렇죠. 구체적인 국제법을 어긴 범죄 사실이 확인이 되고 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인발부가 돼 있다고 확인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재판을 재개해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저는 재판을 정지한다라는 게 이게 지금 헌법 해석을 위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애초에 뭐 정지가 돼도 안 되는 거고 추가적인 뭐 형사소추 기소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한다라는 거는 법률에는 없어요. 헌법에도 없고 그거를 이제 그 해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사법부가 당연히 관련자들의 재판도 계속돼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재판 당연히 계속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 그 강선우 이야기 좀 하죠. 지금 네. 오늘 어떤 종합신문 보도를 보면은 이재명 정권의 인사 스타일이 문재인 정권하고 똑같다. 그게 뭐냐 이게 캠코더. 대통령 캠프 출신. 예. 그다음에 코드 인사. 네.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캠코더 인사라고 합니다. 이 강선우 이 여가부 장관 이거 임명을 이렇게 고집하다 보면은 민주당이 갑질 공화국이다. 뭐 갑질 공화국 만드는 거냐. 뭐 이런 비판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강선우가 임명이 되면 기자들은 이제부터 여가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갑질하다가 단독 나오고 특종 나올 게 많을 거거든요. 지금 이거 뭐 집어넣게 못 준다고 원래 자기가 하던 짓을 계속하게 돼. 예. 갑질 계속하는 사람이 딴 데 가가지고 갑질 안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여가부에는 대단한 특종들이 계속 쏟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능력이나 뭐 인성이나 이런 걸 평가하기보다는 농공행상적인 정권 초기에서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근데 저는 농공행상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예. 아니 농공행상을 아무리 해도 이런 사람을 골라가지고 집어넣는 인사하는 이게 지금 뭐 정당한가? 나라 국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원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가 공약이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강선우가 여가부를 폐지시킬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소위 말하는 배지들이 네.
지금 강선우를 굉장히 엄호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이 일반 그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네. 일반 노동자들하고 뭐 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엄호하기 시작했는데 그 뭐 특별한 이유가 뭐 자기들도 장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기 때문이 그렇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 농공행상을 하면 그 충성심은 올라가요. 이 당 내에. 예. 이 의원들도 그러니까 의원들의 꿈이 장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은 했잖아요 이미. 예. 뭘 장관들의 꿈도 의원하는 건데 의원들의 꿈도 장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부자리 그 충성심을 보여준 강선우가 갑질하는 거를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국회에서 몰랐던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도 농공행상 해가지고 장관 시켜준다 그러면 또 뭐 열심히 뭐 그보다 더한 충성심을 이상하게 발휘를 하겠죠.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뭐 대본에 없는 내용인데 네. 지금 일본의 그 며칠 전에 그 참정당이라는 네. 세력이 예. 상원 선거에서 굉장히 이제 그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예. 자민련 55년 그 독주 체제를 깨트려 버리고, 그죠? 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신생 정당인 영국 개혁당이 네네네. 노동당과 보수당의 아성을 깨버리고, 네. 또 미국에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기존의 그 워싱턴 정치 문법을 아주 바꿔버리고, 네네. 이런 게 좀 글로벌 현상 같은데 예. 한국에도 지금 영향이 오는 겁니까? 어떻게? 이거는 한국에서는 재현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그 정당 구조는 기본적으로 지역당이에요. 무슨 예. 말이냐? 민주당은 호남당, 그리고 국민의힘은 영남당이에요. 그러면 이 새로운 정당이 나와가지고 어떤 그 세력을 형성하려면 어느 지역에 또아래를 틀어야 되냐 이 문제가 예, 있어요. 예. 그래서 JP가 했던 그때의 자민련은 충청도에서 그렇죠. 하면서 충청 지역당으로 의석수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정당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이나 철학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돌아가는 거는 지역 위주로 돌아가니까 무슨 이념을 가지느냐, 무슨 슬로건을 갖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지역을 그 어떤 그 핵심적인 지역 터전으로 해야 되느냐의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새로운 당이 영남의 또아를 틀 수 있느냐, 예. 새로운 당이 호남의 또아를 틀 수 있느냐, 있느냐. 둘 다 이제 기득권이 있어가지고 다른 당에 틀라 그러면 어디에 틀어야 되느냐. 그 전에 성공했던 건 충청당이 성공을 한 건데 자민련이. 예. 그러면 충청을 대표하는 어떤 충청의 맹주 같은 사람이 누구냐? 그 전에 JP가 있었죠. 예. 지금은 누가 있죠?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 강원당을 만드나? 강원에 이렇게 뭐 대권주자급으로 볼만한 사람이 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만한 대권주자와 지역의 결합만이 오히려 정당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슬로건으로 정당을 만들고 슬로건으로 정당을 운영을 한다? 그럼 100% 실패합니다. 대권주자와 지역 이 두 개의 그 필수 변수가 충족이 돼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뭐 다른 정당이 여러 가지 뭐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예.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또 자유고 예. 그리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당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좋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혼자고 저쪽은 나눠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항상 정당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요. 다만 딱 한 번 제가 만든 미래한국당만 그게 아닌 거예요. 아하. 미래한국당은 여당의 의석을 공격하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그 정당법과 이런 선관위의 그런 것들 언론이 뭐 심지어 우리가 사무소 만들었는데 사무소까지 실제 찾아가가지고 진짜 사무소인지 확인하고 어허. 언론에서 발표하고 예. 그러면 어마어마한 악조건을 부여해버려요. 예. 그 한 케이스가 그랬던 거고 나머지는 정당이 많이 만들어지게 조장을 합니다. 여당이나 이 정권의 입장에서는. 자,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떴는데 주진우 그 국회의원 네네. 해운대죠. 예.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는데 네.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 시키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출마 선언하는 거는 동의를 해요. 그런 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당원들이 그러면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서로 간의 주장을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런 그 전당대회를 기초로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내용을 잘 알게 돼요. 예, 그게 근데 그거는 후보자 입장에서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게 더 좋은 게 말이 있을 수가 있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후보가 많이 출마 선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원칙적으로 저는 환영하는 입장이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느 포지션에 서가지고 할 거냐. 사실 주진우 의원만 하더라도 친한계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친한 포지션으로 갈 건지 아니면 반한 포지션으로 갈 건지. 근데 이게 포지션이 굉장히 좀 저도 흥미로운데, 친한 포지션으로 가면 탄핵 찬성 포지션으로 갈 건지, 예. 아니면 탄핵 반대 포지션으로 갈 건지. 그러면 또 이게 그 지지자 구성이 약간 모순이 일어나요, 여기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포지션이 어떻게 정립이 될지는 저는 일단은 잘 모르겠는데, 그 포지션 정립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이 지금 젊고 강한 정당, 보수로 탈바꿈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친한동훈계로 그동안 좀 분류가 되는 것 같은 점이 있으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뭐 어떤 입장이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을 해야죠.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 대표는 당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자기 정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진우 의원이, 내가 만약에 주진우 의원의 참모라고 한다 그러면 이 지금의 이 당 대표 출마의 이런 기회를 친한계와 절연하는 기회로 삼는 게 좋을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대여 투쟁의 선봉에 많이 서서 움직이는 게 많아요. 저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근데 이 친한계에 발을 걸친 것도 있고, 그게 약간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중첩되면서 투쟁은 잘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하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좀 이게 양가적인 감정이 계속 있거든요. 이 몰입이 안 돼. 네, 이 노선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쭉 내가 이렇게 말해서 쭉 가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뭐 이렇게 갔다가 하면, 아니 영화를 보다가도 이 스토리가 맥락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튕겨 나가잖아요. 집중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은 그런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대여 투쟁을 하고 앞으로도 좀 더 전개를 하려 그러면 그분은 성향상 비주류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계는 기본적으로 비주류 정치하는 사람이 있는 그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류 정치, 비주류 정치는 뭐 내가 권력을 못 잡으면 비주류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내 지역구의 스타일이기도 하고 나의 성향의 스타일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내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어떤 경위에 따른 스타일이기도 한데, 주진우 의원은 약간 왕당파 스타일이라서 이게 비주류인 친한계하고 결이 자꾸 안 맞고 장기적으로 엇박이 나요. 예. 그러니까 그 친한계와 약간 좀 선을 긋는 그런 거를 국민들께, 그리고 당원들께 보여주는 기회로 삼는다 그러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참 원영석 변호사님하고 이게 대담을 해보면 제가 많이 배웁니다. 오늘 정말 예. 상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예. 뭐 제가 항상 우리 이영풍 기자님 그 유튜브 보면서 또 나름 배우고 있습니다. 예. 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잘사 회원 가입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여러분 말씀하시고 몸으로 때우시고, 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돈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말과 몸과 돈이 삼위일체가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사회,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화이팅!